네, 매주 화요일 코너죠.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 인사 나누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한 주가 빨리 가죠. 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짧게 좀 빨리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어제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게 좀 진위는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 추미애 윤석열 동반태진 이야기가 나왔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둘째치고 동반 사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왜 동반 사퇴를 해야지요? 추 장관이 오면서부터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한 것이고 이 정권이 불편한 거지요. 예. 그러면 동반 사퇴는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아니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왜 동반 퇴진을 한다는 거죠?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원전 수사도 그렇습니다. 네. 444건의 정부 문서를 휴일날 그것도 밤 11시, 10시 반에 들어가서 파괴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성을 조작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침을 올리니까 이걸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이러한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동반 사퇴론을 거론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퇴할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총리를 만난 다음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성공의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발언을 검찰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마음의 무게중심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공동체 이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공동체 이익은 국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전이나 또 여러 가지가 봤었을 때 법치를 확보하고 국가 이익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공동체 이익을 어느 곳에 방점을 두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지금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 진통이 따르더라도 어려움을 따르고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바로 이러한 그 개혁과 혁신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 그리고 이 법치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개혁입니다. 옛날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거의 다 못했었잖아요. 네. 과거 정부들은. 그러나 지금 현재 현 정권의 비리나 이 문제 있는 부분들을 파헤치는 것 자체가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님께. 지금 그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이제 그 집단 성명 내지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검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건 탄원입니까? 시위입니까? 저는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 법무부 검사들 그리고 고검장과 지검장까지 평검사는 물론이고요. 또 일반직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가에서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 과연 이 법을 다루고 있는 이 법조인들이 네. 항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건 항명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이 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요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적법하고 정당했으면 과연 했겠는가? 이거에 대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자, 그러면 어떤 항목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네. 대검찰청 감찰 규정 운영 규칙 4조에 보면 반드시 그 감찰을 할 때는 총장한테 사전 보고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동수 대검의 감찰관이 직접
이 저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닌가요?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총장은 직무가 배제됐기 때문에 대검 차장한테 보고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당의 의원들이 대검 차장 방에 있을 때 속보가 떠서 이 그 수색이 이루어진 거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냐 하니까 모른다고 대답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취지 요걸 좀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절차나 이런 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논란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사들도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통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뭐 저나 위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개통을 뛰어넘어서 그 의사 표시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대통령이. 저는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물러나 계시지만 추 장관이 중심에 서 계시잖아요. 네. 이건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집단의 의견들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저는 먼저 정리하는 게 맞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시간은 지나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적법한 절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검사들이 또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정치 영역으로 좀 넘어와서 국정조사역에 이제 계속 또 이제 그 입씨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누가 꺼냈죠? 이낙연 대표가 꺼냈죠. 그렇습니다. 네. 자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께서 제의하셨고 꺼내신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니까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네. 수사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사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로 꺼낸 거가 이낙연 대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 저희 당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섰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물러서서 받아들일 태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적 계산을 한 거지요. 네. 지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만 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나와야지 함께 엮여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와가지고 여러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네. 정치적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민주당은 한 것 같습니다.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자당의 대표께서 네. 국민을 향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 집권 여당이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당대표가 얘기한 것을 자꾸 뒤로 빼는 모습 참 그 이낙연 대표 우습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니죠. 차기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계속 포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태를 현 정권과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그 윤석열 총장의 기계나 아니면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지지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과 정의가 이 시대의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열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반관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요인을 놓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떤 취지의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집중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또 그에 대한 그 검찰총장의 그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대권 주자 됐으면 좋겠다. 될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주는 거지만 우리 당의 이 주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요. 야당
주자들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건 대선 주자로 평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열망도 있지요. 있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의 일을 다 마치고 나왔었을 때 대선 주자로서 미래 비전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여러 판단할 때는 또 그때 또 틀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장직에서 벗어났을 때는 또 대중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그렇죠. 그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국민들한테 이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라고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철학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네.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네. 이 수사를 하면서 네. 원칙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확고한 수사 사령탑으로서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지만 국가 경영을 하겠다라고는 대권 주자로 나왔었을 때는 또 다른 판단들이 많이 작용될 거로 보여집니다. 국민적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럼 국민의힘 지금 그 비대위원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벗어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입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안 올 거라고 보세요? 그건 어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거면 본예산에 포함시키자 먼저 치고 나갔고 민주당 일단 이걸 받는 것 같습니다. 규모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다른 게 국민의힘에서는 뉴딜 예산을 깎아서 지금 조달을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은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 오히려 순증으로 가야 된다. 증액을 하자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딜 예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전에 뉴딜 예산이라고 그래서 세워놨었는데 쓰지 못한 불용 자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는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에는 모든 재원들을 가변적으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 폭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성을.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재난지원금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더미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불용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최소한 적은 돈으로 빚이라도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국민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단순하게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뉴딜 예산은 죽어도 못 갖는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예. 여당도 뭐 아예 못 갖겠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협상용일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보세요. 예, 뉴딜 예산이 됐든 또 뭐 다른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경우도 올해 쓸 예산들을 많이 준비해 있었는데 1조 제가 기억이 6천억인가 그 정도 됐었거든요.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조정을 하면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먼저 이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협상을 생각해서 네.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그 비대위원이신 우리 위원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금 비대위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전부든 일부든 바꿔서 2기 비대위로 총력을 모으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비대위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상원 진단이 왜 이런 진단을 했다고 받아들이세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각 보는 각도가 다 틀리잖아요. 예, 또 기대가 다 틀리고 네. 그래서 아마 비대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계시겠지만 좀 네. 부족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거를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도 비대위 뭐 부분이든 전체든 뭐 개편 이야기가 일도 나온 적이 없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걸로.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말고도요.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건 좋은 일이고요. 또 당에 관계하는 분들이 의견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유승민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뭔가 이렇다 저렇다 일체 말이 없었습니까? 예, 없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